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8일 밤 11시 10분입니다. 월드컵 대회에서 한국팀이 1대 0으로 졌습니다. 페널티킥으로 1대 0으로 지니까 좀 뒷맛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한 골을 먹는 게 나은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갈 때는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6월 18일 오전 11시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이른바 개혁 방향에 대해서 과격한 이야기를 막 쏟아냈습니다. 자유한국당 홈페이지에 실린 그 발언 내용을 제가 소개를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구태에 안주하는 안일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무사 안일주의, 보신주의, 노욕에 찌든 수구 기득권 다 버려낼 것이다.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 다 버리고 합리성에 기반한 새로운 이념적 지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뉴노멀에 걸맞는 뉴보수 정당으로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와 이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대 정신에 맞게 정의로 자기 혁신하는 보수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겠다. 구태와 간섭에 안주하는 기득권 보수가 아니라 수구와 냉전, 반공주의에 매몰된 낡은 주종을, 이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주종을 스스로 혁파하고 국민적 인식과 정서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보수의 뉴 트렌드를 만들어갈 것이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가장 거슬리는 이야기가 수구적 보수입니다. 한국의 보수는 수구적이었던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선 가장 개혁적이었습니다. 혁명가들이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성공한 혁명가. 냉전적 보수 지금 없습니다. 냉전적 보수가 뭡니까? 그리고 냉전적 보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냉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냉전적 보수로 해야지. 그러면은 저 태평양적 보수, 남태평양 같은 나라에 통가에서 사는 그런 보수가 돼야 되겠습니까? 냉전적 보수는 안보적 보수라는 뜻인데 이것을 지금 청산 대상으로 지금 생각한다는 점에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이 정신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구와 냉전 계속 나오는데 반공주의에 매몰된, 여러분, 반공주의는 반공만 가장 중요하다. 한국은 역대 반공주의를 내세운 적은 없습니다. 반공 자유민주주의죠. 반공을 하되 자유민주주의 법치에 기반한 반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반공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반공주의라고 하면은 아무나 불러가지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고문하고 뭐 한다는 그런 뜻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 반공이 있습니까 지금? 최근 30년 동안 그런 반공 없었어요. 다만 6.25 때 국가가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공산주의자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반공주의의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만 이건 전시 상황이었어요. 지금 반공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김성태 이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금 1950년에서 53년에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냉전적 사고방식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이것은 환상적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 그리고 남한에 있는 그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세력을 상대로 싸워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반공하지 않으면 자유를 잃게 돼 있는 나라예요. 근데 냉전도 안 된다, 반공주의도 안 된다, 이걸 몽땅 합쳐가지고 수구 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의 머릿속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념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유한국당을 개혁해가지고 자유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한국당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 기자생활 48년인데 보수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 이렇게 사실과
맞지 않는 폭언을 하는 사람을 처음 봅니다.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개혁을 한다니까. 무슨 개혁을 할지. 자유한국당을 아예 보수정당으로서 해체하려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후 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 위원장과 본부장, 당대변인, 여의도 연구원 등 우리 당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혁신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와 질서 있는 중앙당 해체와 혁신을 위한 구태청산 TF를 동시에 가동할 것이다. 정신이 없습니다. 중앙당 해체 이야기가 왜 나오죠? 여기 중앙당을 어떻게 해체합니까? 여기 자유한국당도 강령이 있을 겁니다. 당헌 당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중앙당 해체를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이 자유한국당은 어디 구멍가게입니까? 중앙당 해체가 당 혁신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당대표 권한대행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앙당 해체를 할 수 있는 당대표가 있다면 그것은 저 북한 노동당 아니겠어요? 북한 노동당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총비서가 나와가지고 중앙당을 해체한다? 그게 중앙당이라면 중앙위원회인데 중앙위원회를 해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후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 위원장과 본부장 및 당대변인, 여의도 연구원 등 우리 당 당직자 전원의 사퇴서를 수리하고 혁신 비대위 구성을 위한 위원회와 질서 있는 해체와 혁신을 위한 구태청산 TF를 동시에 가동할 것이다. 여기 중앙당 해체 돌입한다고 했는데 왜 중앙당을 해체해야 되는지 약간 설명이 된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원내 중심, 정책 중심 정당으로 나갈 것이다. 원내 중심, 정책 중심 정당으로 나가는데 중앙당이 걸림돌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이 원내 중심 정당으로 나갈 때입니까? 한국의 좌파 세력은 권력을 잡고 대중 조직을 총동원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향해서 전면 공세를 펴고 있는데, 여의도에 꽁꽁 묶여가지고 신뢰정당, 정책정당, 원내정당으로서 어떻게 싸웁니까? 거리로 나와서 대중 노선을 가야 되죠. 애국자들하고 손을 잡아야죠. 애국 시민과 손을 잡아야죠. 그렇게 해야 여론이 형성되고 지금 잘못된 여론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선거에서 이기고 할 수 있는데, 셀러리맨처럼 여의도에 출퇴근하는 그런 원내 정당을 만들겠다? 원내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당을 없앤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을 위한 개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을 위한 개혁. 문재인 정권을 위한 개혁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자유한국당 해체. 첫째, 자유한국당의 이념을 지금 해체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을 향해서 이게 반공주의 정당이고 냉전 수구 정당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제명감입니다. 당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그리고 중앙당 해체하겠다고 나온 사람을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을 우선 자유한국당이 제명함으로써 개혁의 나아갈 바를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제명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죠. 자유한국당 강령입니다. 자유한국당 강령. 강령은 어느 정당의 정신입니다. 정신. 강령이 잘 돼 있어요. 우리의 사명 한번 읽어보면은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 한 이야기는 반드시 이것은 제명감이고 또는 제명에 준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게 이 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예컨대 대통령이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이 하던 식으로 헌법 정신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모독하면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쫓겨나지. 여기 한번 참고로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령. 우리의 사명.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 발전과 평화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부강한 국가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 통합,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보수의 가치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1. 헌법 가치와 법치를 존중한다. 2.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한다. 자유와 책임의 조화를 이룬다. 공동체 정신과 국민 통합을 지향한다. 긍정적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한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한다. 열린 자세로 변화 혁신을 추구한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강령이 있으니까 강령대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혁신을 하더라도 헌법대로 해야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정신을 더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즉 자유한국당은 강령을 읽어보고 강령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을 채택해야지 강령에 담고 있는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희화화하고 경멸하는 이런 당대표 권한대행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가치, 반공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강화하는 개혁을 하니까 국민들 안심하시고 기대를 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김성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을 개혁할 도덕적 권위가 있습니까? 이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좌파 세력의 선동에 의해서 이른바 과장된 국정농단이라는 선동의 희생이 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른바 국정농단 청문회 특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제가 구경할 때 속이 뒤집어질 정도의 비인간적 아주 오만한 모습을 정인들한테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요.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좌파와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좌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말았죠. 그때 탄핵한 사람들이 명분이 있어서요. 명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손으로 읍참마속하는 기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좌파에 넘어가지 않는다. 눈물을 머금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 혼란이 왔죠. 작년 12월에 있어야 될 선거를 5월에 앞당겨하는 바람에 헌정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41% 득표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상황은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입니까? 하여튼 바른자가 붙은 정당으로 가서 정당을 만들더니 갑자기 홍준표 대표 지지를 선언하면서 작년 5월에 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또 무슨 명분입니까? 이념적 배신을 한 번 하면 됐지. 또 돌아왔습니다. 그걸 받아준 사람들도 참 문제죠.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이른바 드루킹 사건 때는 나름대로 단식 투쟁도 하고 열심히 한 것은 또 인정을 합니다. 투지가 있는 분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그 투지의 대상이 누구냐? 투쟁의 대상이 누구냐? 한국의 우파 세력이 투쟁의 대상이냐? 한국의 우파 세력을
수구 세력, 냉전 세력, 반공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정리함으로써 연방제로 가는 길을 여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의도라면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다른 정당에 가야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당시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두 가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첫째, 이념적 배신입니다. 좌파와 손잡은 이념적 배신입니다. 한국의 좌우는 이념적으로 절대로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우는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좌는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좌파와 싸워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앞장설 수가 있습니까? 이념적 배신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 무능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좌파 집권을 막았다고 한다면은 그 배신에 대한 벌을 좀 적게 받게 되겠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평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념적 배신으로서 쫓아내므로써 좌파 정권이 등장하도록 도와주었다. 정치적 무능과 이념적 배신이 겹쳐 있습니다. 김성태 이 권한대행은 세 번째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 개혁에는 나서야 될 사람이 아니죠. 개혁 대상이죠. 개혁 대상 아닙니까? 개혁 대상이라는 것은 이번에 바른 미래당이 선거에서 전패하는 걸 보면은 그게 바로 민심 아닙니까? 자유한국당도 문제지만은 배신해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든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그 정도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전패된 정당에 있어야 될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와가지고,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개혁 대상인 사람이 어떻게 개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념적 배신을 한 우파 이념입니다. 우파적 이념을 배신한 사람이 우파 정당의 개혁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왔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수구, 냉전, 반공주의자로 몰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보수라고 우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그분들은 가장 위대한 개혁 세력의 후계자들이고 그 개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작용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보수란 사람들은 항상 부작용이 있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지나간 역사를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욕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영욕의 역사예요. 오욕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금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다. 기득권 세력은 좌파, 이번에 선거에 앞장한 좌파 집권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고 특권층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때도 기득권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약한 척 하면서 뭐 블랙리스트 이런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자신들이 탄압받은 것처럼 위장할 뿐이지, 한 번도 적어도 1987년 이후에 한국에서는 좌파가 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우파는 진정으로 기득권 세력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떤 기준에서 저 같은 사람, 우파 보수를 기득권 세력,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지 논리적 근거를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한국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개혁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진짜 기득권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은 김정은입니다. 이자는
권력 3대 세습자고 세계 최대의 재벌입니다. 북한이 전부 자기 겁니다. 재벌 3대고 권벌 3대입니다. 거기와 연계된 남한의 좌파 세력, 종북 세력, 친북 세력, 용북, 이 사람들이 전부 기득권 세력입니다. 기득권 세력. 저는 특권층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말한 특권층의 기준은 법을 무시한, 법 위에서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무시하고 법을 농단하는 세력, 특권층. 이 특권층과 싸워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권력도 없고 이번 선거에서 졌으니까 도전자로 내려가야 합니다. 도전자는 기득권 세력과 싸우는 겁니다. 기득권 세력, 특권층과 싸우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는 세력, 권력을 남용하는 세력, 부정축제하는 세력, 군림하는 사람, 그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사람, 국가 예산을 자기가 멋대로 낭비하고도 자기 돈으로 갚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권력이 없는, 한대에 나가 있는, 힘도 없는 이 보수 세력을 상대로 돌격하겠다고 합니다. 이야기 길어졌는데 하여튼 자유한국당의 개혁은 김성태 원내대표를 제명하든지 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바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은 당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당헌.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령, 우리의 사명.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 가치에 기반하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과 평화 통일을 지향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부강한 국가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국가안보, 자유와 책임, 공동체 정신, 국민통합,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등 신보수의 가치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며 능력과 도덕성 및 애국심을 갖춘 인재들과 함께 이를 실천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 된다. 우리 당은 이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지킨다. 헌법 가치와 법치 존중,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 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식 고취, 지속 가능성 중시, 열린 자세로 변화 혁신 추구, 이 방향으로 가는 진정한 개혁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